여러분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동성입니다.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다가 다음 날은 폭락하고 다시 하루 만에 급등한 뒤 또다시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평소처럼 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이 발표한 공포와 탐욕 사이라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장을 보면 정말 기록적인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9,000포인트를 넘기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정말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무려 10% 가까운 폭락이 나오면서 올해 5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거래일 다시 5%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은 투자자들의 멘탈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7%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1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같은 기간 나스닥이 약 4% 정도 하락했고 S&P 500은 2%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크게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SK증권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반도체 쏠림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미있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한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자 다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보다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 하나에 급등하고 내일은 나쁜 뉴스 하나에 급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SK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보다 가격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주식은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하루에도 수십 %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가치보다 투자자들의 감정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도 공포와 탐욕 사이입니다. 탐욕이 시장을 밀어 올리다가 갑자기 공포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VKOSPI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피는 알아도 VKOSPI는 잘 모르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포지수입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에 VKOSPI가 90을 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시장이 5% 이상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실력이 좋은 투자자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보다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증권은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변동성을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상승한다고 내일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락했다고 내일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워런 버핏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지 않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좋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HBM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은 여전히 고성능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 반도체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AI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도 부담이 커집니다. PC를 만드는 기업들도 부담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가 감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미래의 수요 감소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부족이라는 호재와 수요 둔화라는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애플은 아이폰을 제외한 여러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엑스박스 가격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으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면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를 두고도 시장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시장이 극도로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제와 미래, 산업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왜 중국 CXMT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지, 미국 고용지표가 왜 국내 반도체 주가를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 투자 전략까지 더욱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CXMT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면서 CXMT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첨단 HBM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격차가 존재하지만 일반 D램 분야에서는 조금씩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놀라게 만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애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산 CXMT 메모리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애플 같은 세계 최대 고객이 중국 기업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메모리 가격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렸던 가격 결정력이 일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뉴스를 보고도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은 단순히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까지 모두 반영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투자 심리가 몇 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봐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ADR입니다. ADR은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코스피가 크게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초대형 반도체 종목만 시장을 버티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은 이미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증권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상승은 일부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하락은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만 보고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데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견조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오르는 상승장이 아니라 일부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매우 불안정한 상승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지표와 우리나라 반도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으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도 걱정이고 나쁜 뉴스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시장을 보고 SK증권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너무 낙관적으로 변하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고민합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졌으니 모두 팔아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감정적인 투자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뒤늦게 따라 사고, 급락하면 공포에 팔아버리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손실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신의 투자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산업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AI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HBM 수요 역시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가장 큰 수익은 언제나 모두가 흥분했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탐욕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낙관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비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와 앞으로 나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AI 투자 규모, 메모리 가격의 흐름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가장 불안할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반대로 가장 뜨거울 때는 이미 많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공포도 경계하고 탐욕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감정보다는 냉정한 데이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정과 변동성을 거치면서 결국 시장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조정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위험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시면 정말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경제 뉴스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분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